자, 이번 보고서는 LX 하우시스, 그 다음에 SFA 반도체, 그 다음에 현대 오토에버,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S1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LX 하우시스고요. 네, 인테리어 가구업체이고 한샘과 현대 리바트와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4분기에 매출액 9,292억 원으로 YOY 대비해서 성장을 했지만 영업 손익이 마이너스 20억입니다. 적자 전환을 했고요. 이것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한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기로 봤을 때는 처음으로 영업 손실이라는 걸 냈습니다. 이 회사가. 자, 우선 건자재 부분에서 신규 분양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요. 원재료가 급등을 하면서 또 운반비까지 증가하면서 비용 상승으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하고 소재 부분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공급 이슈에 따른 물량이 감소가 되어서 이거에 영향을 좀 받았고요. 기부실 자산 상각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그 다음에 필름 수출 물량 회복,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폭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한 80억 정도를 벌었다고 좀 봐도 무방할 텐데 어쨌든 전체 손익은 마이너스가 났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2021년에 매출액은 14.3%가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이 5.2%나 감소했다는 건 얼마나 많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또 이것을 운송해주는 운임료가 많이 상승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 건자재 중심 같은 경우에는 B2C,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시장 공략을 강화하려고 하고요. 요번 연도 트렌드이지만 프리미엄 제품을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 채널 역시 온라인 포함해서 많은 곳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P,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화재, 안전 법규 강화로 인해서 준불연 단열재 수요 증가와 함께 2022년도 하반기 본격 가동 예정인 4호 라인 증설 효과가 이제 매출로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에 한국 유리공업 지분을 인수를 해서 유리 조달에 용이하게 좀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고 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주택 공급 확대는 어쨌든 간에 할 것이기 때문에 매매 거래 활성화에 따라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보고서만 봤을 때 사실 큰 모멘텀을 얻지만 이제 SFA가 반도체가 나왔고요. 목표 주가를 안 봤군요. 네, 목표 주가는 79,000원 잡아놨고, 자, SFA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없습니다. 우선 최대 주주가 2015년도에 변경이 되고 부채 비율은 2015년 184%에서 50%까지 낮아졌다. 네, 그리고 2021년 411억 원을 달성을 해서 영업이익도 10%까지 달성을 했다. 네, 재무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좀 써놨고요. 고객사의 물량 증가와 가동률 개선에 기인했고 캐파 증설, 그리고 신규 사업 진출, 그거에 따라서 비메모리 비중 증가, 그 다음에 DDR5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핵심 성장인데 이것은 23년도 성장입니다. 아니, 좀 많이 남았다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조금 이 미래의 걸 좀 많이 끌어와서 좀 보고서를 좀 썼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냥 제가 제일 또 애정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 오토에버인데 사실 좀 가격이 이렇게 올 때마다 돈이 없어서 또 돈이 센 또 다른 데 투자를 이미 할 걸 정해놔서 좀 아쉽긴 한데요. 자, 현대차 그룹에서 굉장히 또 현대 모비스만큼 입지가 탄탄해질 기업 중에 하나인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일단 자율주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현대 오토에버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 서비스,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그 다음에 편의상 등 커넥티비티 서비스, 그 다음 금융 정비, 쇼핑 등까지 하는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영역을 나눌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강화 전략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차량 제어기를 통합해 현재의 3분의 1의 수준으로 축소를 하고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부터 모빌진 클래식을 공급을 하고 있었고요. ADAS 통합 제어기에 장착될 모빌진 어댑티브를 앞으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공급 단가는 10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좀 그래도 좀 근데 자동차 중에서는 좀 고가가 아닐 수 저가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공급단가 일단 10만 원씩 측정이 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팔리는 대수가 어마어마하고 또 10%를 작년보다 가이던스 상향해서 냈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이 다 달리게 되면 어마어마하겠죠, 수익이. 그래서 전체 라인업에 전부 다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40% 이상 고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도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팔로우를 해보시면서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이럴 때 좀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고요. 네,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 받고 있는 주식 중에 또 하나인데 한번 보시면 유가가 2014년 이후로 110달러에 도달을 했습니다. 정제 마진 역시 연중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재고에 이익이 반영될 거고요. 정유사의 원가가 6%인데 연료 비용이고 유가와 연동되는 해당 비용은 고유가 장기에 따라서 코스트 압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SK온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 성장을 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 성장 모멘텀은 바로 포드와 이 파트너
10인데 포드 같은 경우 2026년도까지 200만 대 생산하기로 했고 또 믹스 개선을 50%까지 올릴 거고 또 2026년도까지는 60조 원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SK온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기존 생산 캐파 예상치를 220기가와트까지 상향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뭐 손이 가지는 않고 네, 올해 상반기에 또 프리-IPO를 마칠 거기 때문에 프리-IPO를 마치고 나면 SK 실더스도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프리-IPO를 마치고 나면 오늘 다른 종목 중에 하나죠. 그 직방을 소유하고 있는 얼마 전에 그 상장했던 그 스톤스 벤처스인가요? 그 회사가 제가 뉴스에서 봤었는데 깜빡했네요. 샀었어야 되는데 직방이 프리-IPO 지나가면서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서 주가가 오늘 거의 막 몇 프로 기여하는데 거의 막 10몇 프로 정도 상승했던 걸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SK 실더스도 마찬가지고 SK온도 마찬가지고 프리-IPO를 통해서 몸값을 올려놓으면 이것을 갖고 있는 모회사가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기업 가치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보시기 바라고. S1입니다. 다음은 S1 같은 하향 보고서가 나왔고 SK 실더스의 경쟁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은 5,957억 원으로 YOY 대비해서 2%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116억 원으로 마이너스 74.8% 부진하였습니다. 그래도 우선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신규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면서 또 판가 인상분의 반영으로 인해서 증가를 하게 됐고 매출은 영업이익은 이제 일회성 비용이 많이 좀 반영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입자 증가세는 이제 계속 상승 중이고, 캡티브 기반의 서비스 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리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리치 활성화가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부동산은 이제 수익을 내고 싶은데, 본인이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관리 업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S1이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의 변화 때문에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스캔이라는 게 있는데 건물 주요 설비에 IoT 기반의 센서를 부착해가지고요. 원격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해주고 관리를 하는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인건비 부담도 줄여주고요. 에너지 절감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대기업 이런 데서만 보는 게 아니라 대학교, 공공기관,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도 대상을 넓혀 나갈 예정이고 5층 규모의 중소형 빌딩에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직방이라든가 요즘에 그 어플 있죠? 뮤직하우 같은 어플이 있었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어플로도 이제 지나가면서 건물 이거 괜찮다. 일부 뭐 지분을 내가 한번 투자해볼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저도 뭐 얼마 전부터 좀 소소하게 10만 원 좀 아래 단위로 해가지고 뱅카우라는 걸 이제 투자하고 있어요. 10만 원씩 매달. 네, 매달 이제 두 달째이긴 한데 그 약간 그 소의 지분을 이제 1%, 소에 대해서 1% 정도 투자를 하고 펀딩을 해가지고 이제 도축이 되고 나면 거기서 이제 n분의 1로 이제 나눠 갖는 겁니다. 퍼센트 비율적으로. 그래서 뭐 소소하게 1%니까 뭐 소소하게 뭐 몇천 원, 뭐 요 정도 뭐 몇만 원까지는 아니겠죠. 예,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소소하게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건물에 투자하는 그런 어플도 여러분들 좀 소소하게 많이 좀 심심풀이로 많이 하기 때문에 심심풀이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이거 얼마나 되겠어라고 해도 투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X 하우시스고 아까 79,000원 정도라고 했죠. 예, 전 고점을 넘어서 좀 이미 올라왔네요. 그때도 한번 그 한샘하고 같이 비교하면 설명드렸었는데 네, LX 하우시스 네, 이렇게 크게 근데 모멘텀은 없어요. 기간의 수급 빼고는 네, 일단 분기적으로 좋지도 않고 그래서 같이 뭐 설명드렸던 한샘 같은 경우 제가 탑피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래량도 좋지 않고 올라오는 모습이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아요. 좋은 모습이. 그래서 그때 현대 리바트 해가지고 B2B 이쪽 B2B였나요? B2C였나요? 그때 이걸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제 말씀해주신 그 구독자분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진짜 맞는지 지금 꾸준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네요. 네, 물론 여기도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이상적이진 않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적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근데 또 일본국을 보면 최근에 거래량 높아지긴 했어요. 네, 또 이 부분이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좀 시장이 한번 무너지면 또 확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AS 반도체 같은 경우에 과거에 굉장히 좀 힘들게 좀 매수를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1조이고 상장 주식수가 어느 정도 좀 되어 있고 근데 거래량이 너무 적다. 거래량이 좀 너무 적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뭐 이렇게 체대주주 변경하면서 좀 주가들이 좀 올랐었던 부분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반도체 굵기가 좀 섹터가 올라갔을 때 같이 좀 맞물려서 올라간 느낌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만 지금 주가 좀 높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좀 높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도 애플카에 연결이 되어 있군요. 모사트. 네. 재무 역시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이러면 좀 다르죠. 네. 근데 오늘 또 동반 매도를 했고. 네. 어쨌든 애플카 관련주이기 때문에, 물론 애플카 관련주도 굉장히 많은데, 네. 좀 두고는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뭐 못 올라간다 이런 말은 못 드리겠지만은, 네. 어쨌든 좀 심사숙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다음은 현대 오토에버 먼저 보시면, 네, 여기도 지금 수급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좀 많이 밀렸는데, 네, 좀 많이 밀렸었는데, 요때 이제 기점으로 보시면 되죠. 3사가 합병 이후에 주가가 승성이 된 거기 때문에 바닥 한번 만들고 다시 한번 바닥 깨고 다시 한번 바닥 근처 내려왔을 때 지금 요 20개월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찐바닥인가 싶기는 합니다만 3월에 봉을 만들어지고 넘어가는 시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직은 월 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고, 네, 여러분이 매수를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자율주행 쪽으로 한다고 하면 어디였죠? 잠시만요. 네, 자율주행하면 제가 제일 유심히 보는 기업 중에 하나가 에이테크 솔루션이고요. 주가 많이 무너졌네요. 바닥이고. 괜찮네요. 네, 이 기업도 하나 더 추가로 여러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재무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재무 좋고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상장한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대주주로 이제 2대주주를 갖고 있고요. 애플카 이쪽에도 지금 같이 좀 있고, 마그나, 네, 이쪽 같이 나와 있고, 66억 원 영업이익이, 그 매출액도 어느 정도 낮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괜찮은 회사인데 지금 주가는 바닥. 네, 맨날 이렇게 살 종목이 많아서 큰일 났네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여러분들 현대오토에버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이 에이테크 솔루션 하나만큼은 여러분들 필수로 좀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이 자율주행 보면서 어쨌든 돌아오니까요. 네, 투자 진행하셔도 큰 손해 보시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좀 과감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자율주행 이 기업도 굉장히 많은데, 엮여 있는 기업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거의 잊혀진 주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판단해 보시고, 이렇게 SK 이노베이션처럼 조금 사도 산 것 같지 않은 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이런 SK 이노베이션, 왜냐면 어쨌든 물적 분할에 대한 이 공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게 장기로 좀 봐달라고 했는데 이 장기로 보다가 또 SK 온이 상장해 버리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SK 이노베이션을 보고서 읽었지만은 삼성 SDI의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4% 내려앉았고요. 거의 주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이게 지금 얼마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주가고, 이게 거의 90만원, 100만원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회율이 거의 80% 이상 벌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네, 뭐 별거 없죠. 네, 별 내용이 없어요. 네, 별 내용이 없는데 지금 빠지고 있는 거라서 좀 과감하게 투자해도 되겠다 라고 되어 있고, 바닥은 뭐 46만원이다 되어 있는데 46만원 될지 이걸 깨고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조금 더 부정적 시간이 아직 많으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또 오히려 아니면 또 LG 에너솔루션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또 내려오는 만큼 기다렸다가 또 매수 받아버리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솔루션도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이익이 보장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보안업체에서 이제 S1 거래량 없고 주가 무너진 기업입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 오르는 게 사실은 이 리치 회복 요 보고서 때문에 올라왔다라고는 볼 수는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진 상태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요때 좀 터졌을 때 올라온 거 빼고는 뭐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음 주에 주가가 좀 조정이 받으면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9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대는 하기 어려워요. 9만원이면 사실 이 전 고점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뭐 단기간에 뭐 수급적 문제로 내려간 건 아니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 내려간 거니까 실적을 보여줘야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S1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오히려 S1을 투자하시기보다는 아톤,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또 올라갔다 살짝 또 내려오네요 지금. 네, 여기 뮤직카오랑 IPO 같이 갖고 있고, 보안업체 중에서 재무가 그나마 제일 괜찮은 회사입니다. 여러 회사가 있지만, 그 다음에 아니면 라운시큐어, 마이데이터 사업을 자회사가 솔루션 업체로 되어 있는 회사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 사실 이 6,700원이 최고점이기 때문에 역사상 고점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만 넘어간다면. 지금 50% 정도 내려와 있는 가격대이니까요. 요 정도, 50% 아니죠. 이거 반토막 됐죠? 반토막 됐기 때문에 요 정도 괜찮은 주식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물론 굉장히 많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이 나가기도 했네요. 많이 나가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하니까, 외국인이 좀 주도를 하고 있다. 뭐 버리는 기업은 아니다. 거래량이 그래도 아까 그 한샘이나 뭐 현대리바트 이런 종목보다 많잖아요. 물론 거래량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거래 대금이 워낙 가격이 저렴한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또 코로나 끝나고 나면 뭐 백신 여건이 뭐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이제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국내 또 블록체인 쪽이랑도 또 연결되어 있는 회사이고, 모바일 신분증 이런 게 또 대세인 회사이다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억 원 축소를 했다라고 해서 어쨌든 실적도 좀 성장세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적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라운시큐어도 또 대박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회사이므로 여러분들이 좀 잘 관찰하시면서 투자해 주시면 여기도 또한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